제가 과학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실사책이 처음에 들이댔을 때 잘 안 먹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그렇게 그 실제적 그림에 밖에 나가서 보면 신기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선플라워 이 책은 제가 작년에 그렇게 애하고 바깥에 나가서 목련도 줍고 뭐 하고 뭐 세미라도 들고 책도 들고 가가지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했지만 지금도 이거 책으로 읽으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습적인 어떤 제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 아이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좀 이 플랜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재밌게 진행해보고 싶어 할 때 이거는 곁다리로 끼우는 이거 자체가 메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보관만 하고 있어요. 4세 때 제가 읽어줬던 책은 오늘은 뼈로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뼈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은 되게 조금 약간 신기한 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책들이 있어요. 지금 이 꼬마 과학자 시리즈는 단우가 정말 거의 다 여러 번 진짜 뭐 수십 번 읽은 책이에요. 그만큼 4살 아이들이 봤을 때도 흥미진진했던 여러 가지 동화나 약간 여러 가지 장르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애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빠져드는 거죠. 이 책은 뭐 간단해요. 내용은 남자애가 뭐 곰인형 들고 자다가 남자애는 원래 이렇게 막 이런 거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머 나무에 눈같이 생겼는데 눈인가 뭔가 이거 열매인가 눈인가 왜 여기다 다 눈을 그려놨다 신기하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엄마가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 한스라는 애가 곰인형 너처럼 나도 놀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랬더니만 꿈에서 그럼 나랑 같이 놀아볼래? 근데 나는 연필을 잡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인형은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뼈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곰인형처럼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얘가 뼈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뼈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는 자기 꿈속에서 이게 흐느적거리는 곰돌이랑 서로 바꿔요. 그러면서 지가 곰돌이처럼 뼈가 없어지고 이 뼈들을 다 찾아야 돼요. 한스가 찾아야 뼈래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 골뼈도 찾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험, 익스플로어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는 거예요. 이제 여기 써있는데 이제 한스는 머리뼈를 찾아 단단한 헬멧을 쓴 것처럼 뇌를 보호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 하니까 당연히 이 그림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4살 땐 접근을 했던 거예요. 동화책으로요. 동화책.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살 때 열심히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거 따그닥딱딱씩 집을 털으래요. 5세에서 6세 동안 봤던 과학 도깨비인데 이건 제가 지향씨한테도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향씨도 이거 봤는데 왜 소개했느냐, 전 이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백화점에서 우연히 그냥 열려 있었어요. 이 어디 아람복스인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얘기했잖아요. 책을 고를 때 무조건 제가 뭐 웅진 걸 보든 뭐 어디 거를 보든 출판사 거 어디에서 책 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거길 가가지고 1권부터 쭈르륵 다 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뭔지를 제가 무조건 확인을 해요. 확인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샀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직접 한번 다 아내를 구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이 과학도깨비 왜 좋았냐라고 하면 다른 수학 동화들 제가 추천했던 것처럼 스토리가 짱짱해요. 스토리가. 그 짱짱하다는 의미는 과학적 지식이 뭐 잘 들어있고 아닌 걸 떠나서 흥미롭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목도 딱딱시 집을 털으래잖아요. 뭔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뼈와 근육 이렇게 해서 나오죠. 뇌, 뭐 어쩌고저쩌고, 손뼈, 다리뼈. 그래서 얘는 희한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도둑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지? 뼈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도대체 도둑이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 뭐냐면 세계 최고의 도둑인데 이상하게 생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털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털러 가는데 보세요. 이 집들 가운데 잠깐만요. 집과 집 사이에 이상하게 생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터널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집이. 그래갖고 저 집을 내가 한번 털어보겠어. 저 집은 아무도 못 턴다지? 막 하면서 털려고 했더니
이 집은 문마다 질문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무슨 해태처럼. 그래가지고 몸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은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하고 같이 이제 이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게 뼈인가 살인가 피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5세에서 6세 정도만 되면.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제 이런 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동화책을 보고 나서 이런 뼈가 사라졌어요 이런 책을, 이 책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이가 대충은 알아요. 아, 머리뼈라는 게 있구나, 다리뼈라는 게 있어, 손가락도 뼈가 뭐 어쩌고 있어, 그리고 그걸 감싸는 게 뭐야, 뭐 살이야, 이 정도를 다 알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스토리가 워낙 재밌으니까 여자고 남자고 이거는 지금 얘는 따그닥딱딱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내용의 책이 있어요. 자, 한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이거는 엄마 별은 어디에라는 엄청 서정적인 제목인데 별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과학 도깨비 하나였고, 돌아가신 엄마를 찾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 보면서 이건 세상에 어떻게 과학 동화를 보면서 난 울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풍부한 거 안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실사를 지금 당장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실사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볼만해요. 지금 다루는 그런,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다음에 그럼 뭐를 읽었을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자, 초등용입니다. 이거는 원리가 보이는 과학이라고 해서 초등용인데, 이제는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해골이다 해서. 근데 이것도 역시 초등용이긴 하지만 딱딱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조금 더 지식, 그러니까 기반되는 지식들이 조금 더 쌓여있는 상태에서 볼만한 책이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책을 잡는 두 손엔 50개 넘는 뼈가 있어.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초등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100먼 킬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에 뭐가 8배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연골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조인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이제 미션들이 더 많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뼈라도 망치뼈, 등자뼈, 이게요, 앞에 지금 뼈 얘기만 해드리는 거지만, 뼈에 대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그림으로,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 있던 아이들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요. 이 작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앞서 저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아까 뼈가 사라졌어요. 그런 책에서 어떤 흥미와 스토리에 대한 추억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이 책을 읽어갖고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좋은 기억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갑자기 들이댈 때, 이거 초등생 욕이라고 초등학교 때 딱 사줬는데 안 읽어. 뭔 소용이냐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읽으려면은 저는 그런 거, 앞에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 과학 역시도 이야기로 되어 있는 좋은 추억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실사를 보여준다 해서 내가 그 실사에 대한 어떤 풍부한 경험, 혹은 그 실사책을 재밌게 풀어줄 만한 어떤 나의 스킬, 어떤 이야기 스킬이 없이는 실사책은 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화책 기르는 기준 말씀드렸지, 맥 빠질 수 있고 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참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4살 때는 밖에 나가서 꽃잎을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게 훨씬 더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동화책과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류의 책들,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들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그걸 몽글몽글하고 되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되게 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스토리라는 건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엔 이제 even more parts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parts, 몸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은 뭐냐면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 수거에 관한 책이에요. 저번에도 옛날에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자, 수거에 관한 책인데 사실 바디파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My stomach is growling 이라고 하면 My stomach is growling 무슨 뜻이지? 해서 그 수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Please lend me a hand 하면 이건 한번 맞춰볼까요? Please lend me a hand 하면 기괴한 그림이 있지만 아마 뭐 내 손 빌려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뭐 I love finger 이거 아니고 여기 써있네 need a helping hand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런 수거에 대한 책인데 이런 책도 과학책을 스토리로 접했거나 저처럼 그냥 그 이후로 다른 단계들을 밟아온 아이라면 이걸 되게 재밌어요. 이걸 갑자기 무턱대고 재미있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과학책은 아니고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말놀이, 수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My nose is running 한다는 이런 뜻들. 뭐 my eyes are burning, my ears are burning 하면 이 my ears are burning은 누가 자꾸 내 뒷담화를 하는 그런 수거예요. 아무튼 이런 책도 같이 연계해서 읽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펫샵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펫샵도 해골이라는 거에 관심이 갖고 해골에 좋은 기억이 있어야 이런 책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훨씬 더 깊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동화책 안에서도 아이만의 독특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반 지식을 통해서 여기서 대화로 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얘네가 막 다 부서졌다 쳐요. 얘네들이 갑자기 막 항상 범프하는 애들인데 범프해갖고 다 부서졌다 쳐요. 얘네 부서져가지고 연골이 없나봐. 조인트가 없나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동화책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을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토리가 있고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런 책들은 계속 꺼내 읽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될 때 이게 이번에 딱 산 책인데 자, 이 책은 진짜 완전 더 들어가는 책이에요. 왜 이걸 샀냐면 아이가 이미 그 과학도깨비 그걸로 인해서 이거 red blood cell 뭐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세균들 germs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글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 페이지에 inside your body 해가지고 small cell 해가지고 cell shapes 해가지고 cell shape이 하나 둘 셋 셀의 쉐입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대. 셀이 fat 셀은 이건 지방 알고 있어요, 애가. 스킨 셀도 스킨이 뭔지 알아요. 스킨 셀은 이렇게 편편하게 생겼네. 그리고 muscle 셀은 이렇게 long and thin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nerve 셀이에요. 그 약간 뇌 같은데 이렇게 그 신경 세포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트리처럼 생겼네. 이미 그리고 이 red blood 셀을 알고 있어요. 저 과학도깨비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아이하고 하나씩 이것도 지금 한 페이지 정도씩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오는 2/3 of your body is made up of water. 이것도 이미 다른 책에서 동화책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들에서 다 이미 봤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야말로 실사, 약간 백과 같은 이런 느낌의 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보면은 이런 실험들도 다 예전에 경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실험과 함께 이런 스토리가 기반이 되어 있는 과학 지식이 없다라면 갑자기 이거를 들이댈 때 특히 영어로 들이댈 때 한글로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겠느냐는 거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실사책은 이때쯤 모든 게 다 아이가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나서 그때쯤 실사책을 다시 바라보면 그땐 아이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 실사책을요. 이런 지금 실사책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이 개구리 얘기도 사실 개구리에 대한 동화, 개구리 왕자, 개구리 많잖아요. 그런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개구리 나오는 것도 또 네네. 거기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ORT에서 ORT에서 익스플로어 버전에서
그 노란 딱지, 노란 라벨 붙어있는 거기에서도 개구리 왕자가 나와요. 그 개구리 왕자 리딩이 그게 5단계인가 되는데 그냥 쭉 읽었단 말이죠. 그런 거. 왜냐면 그 개구리 왕자 예전에 읽었고, 그러니까 개구리 왕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뉘앙스를 알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으면 그때 이제 실사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봤던 그 개구리 왕자 말이야. 야, 개구리 왕자, 이게 테드포리 젤리로 되어 있는 건 뭐 다른 이미 동화책에서 과학 동화책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읽어주는 거야. 같이. 야, 얘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왜냐, 이제 말이 돼요. 애하고 나하고 6세 7세 되면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줘도 재밌어 해요. 클리어드 젤리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뭐 길도 이제 있고, 우리 길이란 단어 알잖아. 많이 아이하고 했던 거죠.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 실사책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실사책에서 이건 길이고 이건 fin이고 이건 뭐야? 뭐 they breathe in water, only in water.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런가 보다 하지. 스토리가 없으면 그거 외우는 거, 내가 이야기한 거 그냥 외우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맥락을 잘 짚고 연계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꼬마 과학자인데 보면 실사랑은 좀 다르지만 어떤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구멍 찾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구멍, 이거 구멍 뭐지? 이 구멍 뭐지?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이 구멍 뭐지? 아하, 주변에가 뚫어놓은 구멍이네. 아니,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실사처럼 그려진 그림이기는 하지만 애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제 말씀이 뭔지 이게 그냥 실사 이거 들이대가지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상상력을 자극해요. 실사 그림보다. 그래서 아이하고 동화책 과학으로 읽어주고 싶다 하면 실사 그림보다는 그걸로 조금 실패하셨다면은 이런 걸로 다시 호기심거리를 던지고 여기에서 주면을이 그럼 찾아볼까 해가지고 주면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먹이 먹고 생긴 구멍은 구멍만큼 자란데 그러면 얘가 먹은 얘 슬러그죠. 민달팽이가 먹은 구멍 어딨나 한번 찾아볼까? 이 구멍일까? 저 구멍일까? 이야기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과학을 먼저 접하라. 만약에 과학 동화든 아니면 약간 조금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을 읽던 간에 이런 뭔가 대화거리가 가능한 책을 고르셔야 돼요. 먼저. 그러면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저번에 보여드렸던 도리 먼더 이것도 보세요. 이게 4살 때 읽어줬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4살 때 읽어줬는데 여기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읽어줬으면 다음에 뭐겠어요? 자, 이제 이것도 뭐 한 걸음인가 어쩌고저쩌고 한 걸음 잘 탄 거. 이게 7세 정도 돼요. 원리가 보이는 과학이 초등이라 그러니까 6, 7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있겠죠? 동화책스러워요. 동화책스럽지만 사실 동화는 아니에요. 네, 동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가 어떤 꾸며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사실적인 이야기인데도 옛날 이야기 하듯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꾸 책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엄마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아이랑 여러 번 동화책을 읽었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옛날에 돌고래 엄마가 살았는데 돌고래 새끼를 낳았대. 그런데 그 새끼가 새끼를 데리고 자꾸 위로 가네. 왜 위로 갔을까? 이 책은 동화책. 옛날에 무슨 동화책은 대부분 뭐 한스, 뭐 아까도 봤던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이름은 없어요. 그냥 돌고래 엄마하고 새끼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게 됐을까? 얘네가 숨 쉬라고 엄마가 데려다 줬구나. 네, 그래서 둘은 박자하면서 함께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선 돌고래는 세상에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돌고래는 나중에 새끼한테 밥을 물고기를 잡아다 먹여주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여줬죠. 이거를 6세, 7세 보여줬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스토리. 자, 첫 번째로는
한스 뭐 이런 뭐 캐릭터의 이름이 나와 있는 동화책스러운 아주 약간 환상적이라고 할까요? 정말 동화책 같은 그런 책으로 접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60세가 되면 역시 지식이 있기는 하나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 스토리과 연결이 돼서 엄마가 이거를 다 읽어주지 않아도 그랬대 저랬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의 책을 한번 골라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아이가 알게 되면 역시 이런 창작 동화에서 고래에 담긴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돌고래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펭귄과 큰 고래 이야기예요.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그 고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펭귄이 어떤 아이인지 고래가 어떤 애인지 도대체 그러면 펭귄은 펭귄의 특징대로 고래는 고래의 특징대로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펭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펭귄은 고래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깊게 수영을 할 수는 없지. 고래는 너무나 크지. 고래는 이 아이랑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 했을까? 얘네들은 어떤 뭔가 커다란 무언가를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들이 창작 동화를 읽을 때도 나중에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 얘기가 됐던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돼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책에서 언급한 건 모든 장르는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니고 그래서 저런 해양식물 봤다, 해골 봤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런 거 연계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제가 이거는 다른 애니멀이네. 제가 이런 해양식물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애하고 이제 이렇게 가볍게 또 그런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거 찾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 이렇게 보면은 virtue가 뭔지 이거 가젤스가 뭔지 라이언 컵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이랑 단어를 통해서 또 이거 같이 찾는 재미가 있고 같이 찾는 재미. 일각고래가 있어. 나설이라고 했었지. 우리 일각고래 찾아보자. 나설이라고 써있나? 나원스. 나설이 아니죠. 나원스라고 써있나? 나원스네. 얘 찾아보자. 해갖고 이 이름을 기억하고 얘네들이 어떻는지 기억하면서 이 활동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면 한 2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또 이런 종류의 이제 진짜 실사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실사책인데도 저는 뭘 보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된다 하면 6세, 7세가 되면은 이건 이제 성별이나 아이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흥미거리가 있는 실사책인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흥미거리가 있는 책인가. 2개 같이 보여드리면 누가 이길까? 얘하고 스펀웨일이랑 이 대왕 오징어랑 누가 이길까? 이런 건 실사책이지만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실사 같은 그림책이네. 이건 거의 실사죠 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비교를 하면서 아이하고 역시 보세요. 이것도 얘는 teeth를 갖고 얘는 beak을 갖고 있어. 이야기거리가 있어. 이야기거리가. 같은 실사를 다룬 책이라도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하면 내가 내 애랑 이 책을 읽으면서 뭔 대화거리가 있는 거예요. 수다 떨만한 거리가 있냐 없냐. 야 얘하고 이게 누가 이길까? 이게 벌써 이미 이 책을 보기 위한 호기심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같은 저거라도 way down deep. 그럼 도대체 심해에는 누가 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긴 애들만. 그러면서 엄마랑 예전에 봤지. 심해에는 다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있고 얘네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야. 빛을 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해보자 하면서 이야기거리로 이것도 사실은 실사와 같은 그림책이나 마찬가지지만 거의 실사책이라 할 수 있죠. 이것도. 자,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실사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의 접근 실사를 보여줄 때 그냥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사실 글밥 많은 거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모든 장르에 있어서 어떻게 처음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까 그거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